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 장문과문법 12주차. 자, 먼저 1, 2번 따로 풀고 그 다음에 3, 4번 따로 풀게. 자, 먼저 1, 2번 3분 1, 2번 문제 3분. 자, 시작. 자,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자, 학생 동그라미 잡고 이유 화제니까 동그라미 잡고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건의한다.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자,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많이 사십니다. 즉 문제점을 머리에 잡고 읽어줘야 돼. 그런데 키오스크가 문제인 거야. 그치? 키오스크 세모.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세모. 어르신들 세모. 종종 뵙게 됩니다. 거기다 우리가 P라고 적어. 얼마 전, 이런 거 나오면 얼마 전 가로 묶어봐. 어디까지? 밑에 줄 합니다까지 가로 닫아.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경험이니? 이런 거 물어봐.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묻냐면, 선지에서는 경험이라는 말로 물을 수 있고요. 자, 다른 말로 체험이니?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적인 사례니? 이렇게 물을 수 있어. 다 같은 말. 이런 거 무조건 체크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됐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상황이라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물음을 했고요. 자, 이미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자, 밑줄 가야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기회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S. 이게 바로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S 밑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와 있잖아.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부터 끝까지 가로 묶어봐.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은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 방안 나왔잖아. 기대 효과가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기대 효과나 보통 이제 의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반영되지 않은 거. 자, 거기 보니까 구청에서 진행 중인 자 구체적인 교육 사업의 문제점 아니지. 여기 문제점은 뭐야? 그냥 키오스크가 어려워요. 그게 단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 너무 잘했어. 자, 2번에 가. 2번에 가. 밑에 두 번째 줄이죠? 그래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다음 그냥 P라고 쓰면 되겠죠. P. 자, 그다음에 나는 뭐예요? 전문가 인터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줄에 맞춤형. 자, 그다음 밑에 줄 소그룹.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현장에 나가 직접 체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S에 대한 구체적인 how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방법. 따라서 정답이 1번으로 가야죠. 가는 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 나는 해결 방안 구체화. 그렇지. 됐죠? 이렇게 했으면 퍼펙트.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이제 형태소가 나왔네. 자, 이제 환장합니다, 이제. 자, 문법 좀 잘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먼저 선생님이 형태소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니야, 먼저 한번 풀어봐.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줄게. 알겠지? 자, 시작. 뭐야 이거? 홀로스 자립이냐? 실질이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그렇게 가야겠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벌써 다 풀었어? 잠깐만.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걸 한번 설명해 줘. 잠깐만. 왜 잘하지? 왜 잘하지? 자,
잘 풀었어. 실전에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이번 내신이 좀 이게 어려웠잖아. 근데 사실 선생님이 좀 미안하지. 만약에 한 몇 문제만 더 맞았어도 그치?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있어. 내신하고 평가원하고 좀 많이 달라. 그러니까 평가원은 꽤 강한 거야. 혹시 저번 우리 최근 모의고사 몇 나왔어? 원점수. 잘한다.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이렇게. 예를 하나 잠깐 들어줄게. 이거는 그냥 듣고 흘려. 선생님이 이제 원장들 모임 그 단톡방이 있는데 한 4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 내일 이제 선생님 서울 갑니다. 내일 이제 고3이 다 빠져서 고3이 이제 졸업을 한 거지 뭐 졸업해가지고 내일 원래 화요일이 전부 다 고3만 있었는데 그래서 내일 여유가 있어서 이제 내일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글을 올린 거야. 그 글이 뭐가 있었냐면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 있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비록 값도 안 나는 농사 따위야. 그런데 나는 신명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 자, 그 작품에서는 그냥 듣고 흘려 이거는. 자, 농무라는 작품이 나와서 자, 이것은 이제 시상전개 방식의 대표적인 공간의 이동이야. 그래서 저기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쇠전을 돌아 도수장을 나올 때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선지에서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거지. 시상전개 방식을. 시상전개 방식을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조지훈의 고풍의상이라는 것이 있어. 한복이죠, 한복. 근데 이 녀석은 시선의 이동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야. 그리고 저기 위에서 이 시선의 이동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이 시선의 이동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공간과 관련된 시선의 이동은 두 가지. 바로 원경에서 근경. 자, 그 다음에 근경에서 원경. 이게 대표적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시선의 이동은 화자의 위치가 고정된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대상의 변화만 있다고. 그럼 이 둘의 기준이 뭐야? 화자 위치 이동이거든. 얘는 됐는데 얘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한 선생님이 올린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것도 공간이 두 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제시된 선지에서는 공간이 두 개 나오지도 않았고 시선의 이동과 공간 이동은 다른 거란 말이야. 근데 맞게 해줬어. 이게 내신이야. 이게 내신이야. 그리고 또 하나 올해였나? 두 학교가 있는데 그 두 학교 출판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다른데 시가 똑같은 게 들어갔었어. 근데 이 학교에서는 이 시가 수미상관이 아니래. 근데 이 학교에서는 수미상관이래. 이게 내신이야. 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신에서 보통 그럴 거 이렇게 꽈서 이렇게 내버리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지, 사실은. 내가 그때 아직 시험지를 못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 평가원 같은 경우는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나중에 제대로 배울 거야. 다음 주부터. 완전히 평가원 가지고. 자, 요걸 좀 설명해 줄게. 어차피 우리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문법도 하잖아. 그치? 문법도 같이 하지. 그렇지. 자, 자립성. 자, 이거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줍니다. 좀 길게 설명해 줄게. 이게 버릇됐어. 계속 이거 확인하는 거. 아직은 적지 말고. 선생님한테 문법을 처음 배우는. 아니구나. 앞에. 자, 형태소라는 것은, 자, 뜻을 가진, 자, 가장 작은, 자, 의미의 단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형태소는 둘로 나눠. 하나는 자립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 자립하면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자립하지 못하면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자, 의미가 없으면, 자,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 이 의미는 이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경찰, 폴리스잖아. 그치? 그러면 실질인 거야. 알겠지? 얘는 뭐야? 즉, 영어로 바꿀 수 있겠니? 없겠지?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형식은 우리가 문법적인 거야. 문법적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사실. 자, 그래서 이걸 문법 형태소.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 형태소 3개. 그러면 혹시 기억나? 이거. 형식 형태소 3개. 접어줘. 이거 암기. 그럼 되게 편해. 자, 뭐냐면 접사, 어미, 조사. 지금 접사 개념이 확실히 서지 않더라도 자, 뒤에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이것만 접사, 어미, 조사. 자, 이거 암기해야 돼. 자,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얘기해. 그러면 접어주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암기해 주면 되게 좋습니다. 접어주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접사, 어미, 조사, 그 다음에 어간까지. 자, 그럼 하나하나 이것저것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자립성을 기준으로 저건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자립하지 못하는 거. 자, 가보자. 근데 선생님이 좀 이따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낼 거야. 아이들이 엄청나게 틀리고. 가자. 자, 먼저 형태소를 우리가 볼 때, 다행히도 보기에서 되게 잘 끊어줬어. 형태소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띄어쓰기로 나누고요. 첫 번째는 띄어쓰기로 나누는 거야. 고대해줄까? 형태소 나누기. 첫 번째는 띄어쓰기.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나누는 거야. 세영과 그 다음에 조사. 그러니까 경찰, 이, 도둑을 이런 게 바로 조사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어떻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쉽게 이렇게 다. 자, 뭐냐면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간과 어미는 동사와 형용사밖에 없잖아, 그지? 자, 따라서 자, 기본형이 잡다. 그 다음에 앗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좀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래, 오늘 기분이다. 오늘 또 기분이니까 용언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줄게. 용언. 용언에 대해서 강의해줄게. 해당되는 거. 자, 용언. 용언의 특징은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서술성. 이거 선생님 쓸 시간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태가 변하는 걸 이야기해. 즉,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자, 우리가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변화를 기준으로 얘는 변하지 않는 걸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것을 어미라고 해. 그러면 자, 가자. 이 어미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자, 잠깐만. 아니야.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요 어간 어미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이야기해보자. 구체화되는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어간 플러스 어말어미. 이게 첫 번째, 어간 플러스 어말. 두 번째, 어간, 자,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쓰는지. 어말어미.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해?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 어말어미. 됐어? 그럼 가보자. 자, 활용을 우리가 판단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줬을 거야. 활용을 판단할 때 자, 다를 붙이면 이 녀석이 기본형이 될 거고, 자, 다 이렇게 요걸 순서대로 붙여보는 거야. 다 곤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럼 가자. 잡다, 잡고, 잡니. 여기까지 해가지?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간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제일 끝에, 무조건 제일 끝으로 가.
지금 그렇지. 무슨 어미? 어말어미.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어쨌거나 잡 끝나면 나머지 다 어미야. 그렇지? 다 어미. 자,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돼? 선 어말어미. 여기까지. 요 가운데 막 몇십 개 있어도 무조건 선 어말어미야. 제일 끝에 있는 한 글자만 어말어미야. 알겠지? 자, 그럼 됐어.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자립 의존만 한번 보도록 하자. 자립 의존. 홀로 사용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그러지 못하면 의존 형태소. 자, 붙어 있네. 그치? 자, 얘는 뭐지? 자립. 자, 얘는 뭐야? 의존. 그렇지? 얘 뭐예요? 자립. 그렇지. 얘는 뭐야? 의존. 그렇지? 자, 갑니다. 자, 이게 어간이잖아. 자, 이거 자립 의존. 잡 홀로 절대 못 쓰지. 그렇잖아. 자, 말해. 경찰이 말이지. 막 도둑을 쫓아가면서 저놈 잡! 안 된단 말이야. 자, 왜냐면 봐봐. 용언의 구성 요소는 어간과 어미인 거야. 다시. 용언의 구성 요소는 어간과 어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말이 안 돼. 따라서 서로 뭐 해야 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니? 의존. 얘 뭐야? 의존. 얘도 뭐야? 의존. 그렇지. 이렇게 잡아줘야지. 자, 이거 지워도 되지, 그지?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줘야지. 새 책. 알겠어. 그렇지. 자립일까 의존일까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 이 녀석은 관형사야. 나중에 우리가 품사 판별하는 방법 알려줄게. 지금 알려줄게. 한 김에 지금 알려줄게.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 혹시 적었니? 요거만 적어봐. 저쪽 지우개. 내신도 아닌데 천천히 자세히 나가도 돼. 내일은 머리를 묶고 가야겠다. 덥다. 엄청나게 조롱을 하겠지. 이 양반들이. 다 적었어. 자, 지웁니다. 자, 먼저 용언과 체언의 기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사고 과정입니다. 순서로 하는 얘기야. 자, 용언과 체언의 기준은 활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형태 변화, 그치? 자, 그 다음에 체언과 그 다음에 수식언의 기준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것은 조사결합입니다. 특히 격조사예요. 조사결합.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됩니다. 이때 수식어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관형사와 부사로 나눠지는데 관형사는 당연히 뭘 수식하는 거야? 관형사는 그렇지 체언을 수식하는 거고요. 자, 부사는 기본적으로 우린 용언을 수식한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물론 부사는 다 수식해. 또 둘의 기준은 뭐냐면 보조사입니다. 얘는 붙는데 얘는 못 붙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도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보자. 사고 과정이야. 가자. 얘를 한번 판별 내리자. 얘 한번 판별 내리자. 자, 이거 보면, 자, 우선 활용했니? 기본형이 세다야? 세다, 세고세니? 아니지. 이게 new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체온으로 넘어가자. 자, 그럼 뒤에 뭐 붙었니? 조사 붙었니? 안 붙었지. 그럼 수식어입니다. 그럼 수식어 중에서, 자, 뒤에 뭐가 있어? 책이라는 명사가 있지? 결국 얘 품사는 관형사야. 이렇게 판별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얘 한번 가보자. 얘 한번 가보자. 자, 활용했니? 아니지. 그치? 뿐다. 이런 거 없잖아. 그치? 뿐다, 뿐고, 뿐니. 없어요. 자, 뒤에 자, 그러면 체온으로 넘어가. 체온에 조사 붙었니? 붙었다. 그치? 서술격 조사 이다 붙었다. 그러니까 얘는 체온이야. 그런데, 자, 홀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는 절대 쓰이지 못해. 반드시 관형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의존 명사는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인 거야. 자, 됐어. 자립인지, 아까 우리가 이쪽에 좀 적어줄까? 자립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 자립성을 기준으로, 그럼 얘는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시작. 판별해. 선생님 30초 줄게. 됐어? 됐어? 자리부전. 자리부전.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 관형사잖아. 그치? 즉, 우리가 어가 너미 빼고, 조사 빼고, 그치? 아까 우리가, 의존 형태에서 4개 있다 그랬지. 접어주어. 그렇지? 접사, 어미, 조사, 어간. 즉 뭐야? 용언 빼고 나머지 품사들은 전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의존이 아니고 자립. 그래. 그렇지? 얘는 자립 의존. 자립. 그래. 의존 여기에 낫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이제 내 스타일로 갈 거야. 기준을 이걸로 보지 말라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제 어떻게 와? 띄어쓰기로 보는 거야. 자, 빨리 수정해. 자립성을 X 치고 밑에다가 띄어쓰기라고 줘. 왜냐하면 모든 품사는 띄었어. 못 빼고 조사 빼고.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자립성으로 가르쳐. 문법책에도 자립성으로 나와. 아니면 비슷한 말로 단독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문법은 선생님이 이해한 바로만 강의한다고, 선생님이. 알겠지? 그리고 이게 막 바꿔도 돼. 괜찮아.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띄어쓰기. 봐봐. 띄어쓸 수 있지, 그지? 그지? 앞에 띄어쓸 수 있잖아. 그지? 앞에 뭐야? 띄어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자립 형태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사야 돼. 띄어쓰기 바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갔어? 자, 실질하고, 요거 혹시 적었니? 요거 적어. 이거 중요한 거야. 얘도 한번 적어. 얘도 한번 적어.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또 문법도 해야 하니까.
좋아. 자, 이제 실질과 형식을 판별하자.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 실질과 자, 형식의 기준은 자, 어휘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휘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이고요, 없으면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나중에 우리가 어근 접사 배울 때 아이들이 어근 판단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어근은 전부 다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영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실질이에요. 자, 그런데 더 쉽게 갑니다. 얘를 머릿속에 잡아줘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 형태소 3개 그러면 접어줘.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렇지? 바로 접사, 그 다음에 어미, 그 다음에 조사. 알겠지? 이렇게 외워주면 되게 편해. 그럼 우리가 뻔하죠. 자, 얘 조사잖아. 조사, 어미잖아. 그럼 나머지 다 실질. 그렇지? 자, 그럼 가볼까? 얘 뭐야? 실질 형태소. 자, 얘 도둑 뭐야? 실질 형태소. 자, 여기 실질 형태소 있어야지. 그치? 어미. 어미는 형식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자, 그럼 얘가 뭐야? 실질. 얘도 형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자체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얘라도 있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뭐야? 전부 다 그렇지. 형식. 이렇게 하면 자, 정답이 자, 2번이 됩니다. 너무 잘했어. 4번이 뭐야, 이거? 4번 보니까 다음 담화 상황에 자, 등장하는 기역 니은이 달라질 때 언어 예절에 적합한 높임 표현을 자, 살펴보자. 정답은 1번인데. 자, 기억이 자, 높임의 대상인 자, 선생님으로 바꾸면 당연히 조사는 깨서로 너무 쉽다. 그치? 너무 쉽다. 자, 그런데 보너스. 보너스 하나 줄게. 보너스. 선생님, 높임 한번 정리해 준 적 있어요, 옛날에? 기억이 안 나죠? 그치? 기억 안 나면 또 해. 어차피 문법은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한 6번은 봐야 돼. 잠깐만, 너희 2학기 때 진짜 독서 언젠가? 화원인가? 너희들? 모르겠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교과서가 파야 되는데 아마 문법을 할 수도 있어. 독서 문법. 맨날 왜 이렇게 맨날 바꾸는 거야? 그래서 새 책이니까 나중에 한번 선생님 물어볼게. 자, 높임 갑니다. 자, 높임 전체 한번 선생님 묶어줄 거야. 높임 너무 섬세하게 들어가진 않을게. 그냥 흐름만 잡아줄게. 그래서 뭐 직접 간접, 주체 높임의 직접 간접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할 거예요. 전체 큰 흐름만, 큰 줄기만. 그래서 머릿속에 잡을게. 높임을 따로따로 배우면 어려워. 모든 문법이 말이지 전체 큰 흐름 속에서 먼저 거시적인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막 처음부터 세세하게 들어가면 머릿속에 안 잡히는 거야. 자, 높임은 2가지로 볼 수 있어. 첫 번째, 누구를 높이니?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어떻게 높이니? 자, 이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야.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높임에서 물어보는 건 자, 누구니? 그리고 어떻게 2가지만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도 1번 선지도 뭘 물어보냐면 앞에 who를 바꾸면 how가 어떻게 돼? 그걸 묻는 거야 지금. 저 2가지만 밖에 안 물어. 자, 그러면 가보자. 첫 번째, 자, who부터 보자. 누구를 높이니? 자, 먼저 자, 서술의 주체를 높입니다. 자, 이 주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를 주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해? 주체 높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서술의 대상을 높여. 서술의 대상. 이 대상은 자, 2가지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네들 뭐라고 해? 객체라고 해. 따라서 객체 높임.
우리 뭐 예전에 주객전도 표현 이런 거 하면 그지? 주어하고 목적 부사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자를 높입니다. 자, 그럼 청자를 높이면 자, 이것을 우리는 상대 높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니? 쉽게 갑니다. 주어를 높이는지.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목적어 부사를 높이면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 자, 이제 how로 갑니다. 두 번째. how. 자, how로 우리가 좀 끌고 가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주체부터 볼게요. 자, 주체 높임. 조특선이 머리 있어야 돼. 조특선. 무슨 얘기냐면 조사로 높여. 그 다음에 특수 어휘로 높여. 선어 말어미로 높여.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조사로 어떻게 높이냐? 조사는 깨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정확하지. 그렇지? 선생님이라는 주어가 바뀌면 조사 깨서를 쓰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특수어휘. 특수어휘 그냥 이건 뭐 얘가 뭐 이런 거야.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갑자기 슬퍼져. 주무시다. 잡수시다. 대표적인 거. 이렇게만. 자, 요렇게만. 아, 정말 중요한 거 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계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선어말 어미로 높여. 선어말 어미 뭐가 있을까? 시. 아까 우리가 선어말 어미는 자, 크게 두 개밖에 없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제 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객체 높임. 자, 순서가 들어갑니다. 조사로 높여. 깨. 그렇지. 그죠? 깨가 붙으면 자, 니은 특수어휘. 얘는 암기해주면 되게 좋아. 왜냐면 주체 높이면 되게 많아. 진짜 많아. 물론 여기에 뭐 진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뭐 댁 이런 거 들어가고 접사로도 높여. 무슨 님 뭐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 큰 틀만 머릿속에 잡아. 자, 조사 특수어휘. 그 다음에 디귿 선어말 어미. 그렇지. 자, 가자. 특수어휘는 얘는 4개밖에 없어. 4개밖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잡아주면 좋아. 모시다. 여쭈다. 들이다. 뵈다 혹은 뵙다. 이 4개. 이것만 암기하면 만약에 문장에서 이 4개만 나오잖아? 무조건 그냥 객체 높임이야. 자, 그럼 가자. 이거 어떻게 배워? 선생님 스타일. 이렇게 배워. 모시어 들이다. 됐지? 이렇게만 외워주면 돼. 모시어 들이다.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객체야. 자, 디귿. 선어말 어미 높여?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주체냐 객체냐를 기준을 잡는 건 뭐야? 첫 번째가 뭐야? 얘야. 선어말 어미를 먼저 봐야 돼. 선어말 어미인데 그럼 무조건 주체.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는 거야. 자, 그럼 뭐 마지막 3번. 3번은 쉬우니까. 3번은 상대 높임이죠. 자,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로 높입니다. 나중에 아마 내신에서 이거 막 외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3번에 2번, 자, 4번에 1번. 자, 너무 잘했어. 자, 이제 어머나. 자, 이제 독서네. 자, 독서 한번 자 갑니다. 1번과 2번만 있습니다. 자, 시작. 자.
그렇지. 2번만 있으니까 다 풀었구나. 그렇지. 전체 흐름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다. 됐어. 자, 보자. 퍼펙트. 자, 전체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 거냐면 PS로 읽었어야 돼, 이건. 그치? 이렇게 읽었으면 정말 잘 읽는 거야. 자, 흐름만 잡아줄게. 자, 단순 약물 방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능동적 조절이 불가능해. 그렇지? 그래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상 조직을 파괴시키네. 얘가 P.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 원인이야. 그치? 원인을 바꿔치면, 자, P의 반대가 우리가 솔루션이고, 원인의 반대가 how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걸 생각해 줘야 돼. 자, 원인 때문에 자, 문제점이 생기잖아. 그치? 미안해. 자, 이렇게 가자. 자, 원인 때문에, 미안해. 자, P가 있습니다. 자, 원인이 이렇게 있어요. 원인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방안이야, 솔루션. 그럼 중요한 건 뭐니? 어떻게 해결하니가 중요하다고. 그치? 결국 뭐예요? 원인을 바꾸면 how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얘가 원인이잖아? 자, 그럼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뭘 바꿔주면 돼? 얘를 바꿔주면 되겠네?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이거잖아. 됐지? 이게 바로 이제 how가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뭐야? 그렇지. 정상 조직 파괴가 안 나오고요. 문제가 있는 그 국부. 거기 초점화 시키는 거지. 그지?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건 이게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전도성 검사. 어쨌거나 이 녀석이 전체가 이제 S니까. 그치? 그래서 전도성 고분자를 통해서 폴리피롤이 있는데, 폴리피롤의 장점이 3가지가 나왔어. 그치? 어디 있냐면, 자, 나달라게. 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우리가 보시면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다. 그치? 선생님 요거 밑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성. 요것도 밑줄 쳤고, 전압에 의해 이온들의 충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밑줄 쳤어.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밑줄만 쳐놓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 딱 해놨어. 알겠지? 확실히 보이게. 그 선지에서 물어보면 바로 가서 찾을 수 있게. 자, 그러면 이제 how의 구체화가 나와줘야겠지. 즉,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다단락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원리와 당연히 방법이 나오겠지. 원리, 방법, 과정 뭐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따라서 크게 먼저 던져줍니다. 자, 전압에 따라서 자, 부피가 달라진다. 그리고 나서 밑에 구체화가 쫙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구체화에서 우리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인과를 반드시 정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 퍼펙트. 자, 그러니까 1번에, 자, 정답은 1번이죠. 왜 그럴까요? 오른쪽에 나왔어. 적합성, 우수, 안전성. 그거 밑줄 쳐. 그냥 플러스 표시만 딱 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는 단락별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다. 자, 이거는 뭐야? 자, 바로 S의 장점이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3번 선지와 4번 선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3번과 4번을 이렇게 묶어. 자, 이거 왜 나왔니? PS니까 나왔어요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PS는 무조건 출제 요소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 잘 풀었어. 자, 2번.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A, 약물을 직접 도판트. 그 다음에 B는 자, 약물을 뭐야? 간접 도판트. 그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둘의 차이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자, 정답은 우리가 5번.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좀 중요해. 잠깐만. 2번 선지 중에서 A하고 B가 나오잖아. A, B가 나왔을 때 당연히 차이점을 기준으로 보겠지. 하지만 3번 선지가 정말 중요한 거야. 왜냐면 A와 B는 모두 전압에 의해서 약물의 방출량이 제어된다. 모두 동그라미죠. 결국 뭐니? 공통점이거든. 그러니까 읽어가다가 공통점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다가 0이라고 꼭 체크해놔. 알겠지? 0이라고 꼭 체크해놓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갈게. 자.
자, 마지막 단락에 밑줄 한번 쳐볼래? 약물의 방출량은 적어지고 제조 공정이 다소 복잡하다 이렇게 나왔잖아. 어쨌거나 이쪽에 요 둘 가지고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자, 이 A와 B의 관계는 뭐냐면 A와 B의 관계는 A와 나대이의 관계예요. 결국 이 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적인 짝을 잡는 게 중요해. 즉 이걸 선생님은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해. 여기에 A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나대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마지막에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 B에서 복잡해라고 나왔잖아. 이게 끝이거든. 복잡하다. 그러니까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표현이 안 돼 있더라도 이 복잡하다의 상대성은 뭐겠니? 단순하다겠지. 요 영역을 우린 뭐라고 한다? 추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몇 번 선지가 눈에 들어와? 4번 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A에서는 단순하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잡아줘야 돼? 복잡하다. 나왔네? 그러면 예측해야지. 상대성이라는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럼 단순하겠네. 그러니까 선지로 그렇게 나와주는 거야. 이해가지? 자, 요거까지 우리가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